베이스캠프 재강둥이라고 소개하는 베이스캠프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도 끝나고 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신 거는 지금 교육과정도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에서 입시 2028 지금 현 1학년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3년 뒤에는 이런 규정을 뽑을 거다라는 입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가 나오게 되면 다른 학교들도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가겠죠. 연고대가 아닌 이상.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좀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건 이것이겠죠.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난이도가 좀 어땠는지. 이제 시험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총 단원이 3단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총 13문항, 그래서 난이도로, 그러니까 단답형 4문항, 서술형 3문항, 그러니까 총 20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난이도를 좀 분류했을 때, 총 4문제. 4문제에서 객관식은 3문제, 단답형은 1문제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번호로 따지게 되면 8번부터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뭐야? 왜 이래?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조 항상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1학년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됐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저는 간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예일이라고 하지만 1학년 초장부터 1학기 시험부터 이럴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작년과 똑같이 조금 이제 7번까지는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주고 8번 이상에서부터는 뭐 부교재를 좀 변형하기도 했지만 부교재 변형 외에서도 교과서와 전 상관이 없고 모의고사 전 상관이 없는 본인의 창작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렇게 조금 문제를 출제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2학년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거면 부교재를 왜 했냐? 어떤 뜻이냐면은 부교재를 풀어봤으면 아이들이 이게 내가 이거 어떤 단원에서 몇 번 문제를 좀 풀어봤다는 체감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그걸 시험지를 봤을 때 이게 이거 맞나? 라고 하는 식으로 좀 변형이 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선의를 좀 예를 들면은 선의도 부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올림포스 고난도가 아닌 올림포스 교재를 쓰는데 선의 같은 경우에서는 올림포스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이거네? 그리고 조금 변형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요거 조금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중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조금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가 난이도도 있지만 예일에서 추구하는 그 부교재 활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할 수 있지 않겠니? 여기다가 이거 갖다 붙이면 이 정도는 해결해야지 라는 식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집을 많이 풀어본다고 해봤자 점수가 안 오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고 이걸 필요한 개념이 뭐고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이거랑 이렇게 믹싱되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아이들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올림포스만 열심히 좀 풀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올림포스를 정확하게 풀 수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들 하나하나 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고 이 개념이 필요한지를 안다면은 난이도는 조금 이제 중으로 좀 많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조금 더 체감이 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인데 요렇게 좀 변형이 되었거든요. 이제 요 식을 인수분해라는 단원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새 출발이거든요. 결국에서는 이제 식만 좀 비슷하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이제 요거 많이 풀어봤다 하더라도 물어보는 결 자체가 다르니까 결국에 이제 원리를 모르면 또 이제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의 문제고요. 요거는 좀 서비스 문제라고 좀 봐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답이 아예 이렇게 요거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그 차이가 없습니다. 부호 차이가 없이 요건 똑같은 문제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이제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이제 또 그런 문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색깔이 조금 티가 저 59번 문제가 올림포스 고난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가장 최고 난도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이 아니죠. 아예 결 자체가 다르고요. 그냥 식의 형태만 좀 같아져서 아이들 입장에서 저거를 풀어봤다 하더라도 아예 물어보는 결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시험 현장에서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여기 번호 연달아 보시는 게 11번, 12번 이게 끊김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교과서 아니면 시중 외에 있는 문제들 식으로 와가지고 8번부터는 다들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아예 접근 자체가 뒤부터 아예 달라집니다. 결국 앞에를 이용하고 뒤는 달라지고 이게 마지막 그림만 같고요. 물어보는 게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좌표랑 여기 이 곡선과의 곡선이 만나잖아요. 이 두 개만 더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각형의 넓이를 최대값으로 물어보는 더 이상하게 상황이 더 바뀌어버리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요거 문제 푸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식을 만들고 사각형 만들고 넓이까지 최대값 하면은 사실 요 문제 하나 푸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최소한 2, 3분은 걸릴 텐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예일이라고 하는 학교 특성이 사실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해야만 점수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등급표가 조금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 현 2학년 아이들 말씀을 드리면은 1학기 때 조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꽤 어려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좀 어려울 거라 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난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97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애들이 꽤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일에서 혹 그 아이들을 간보기로 조금 난이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등급표가 나와야 아이들 좀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가 나오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 대비 방안이겠죠.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시험을 나간다, 이렇게 어떤 기조로 시험을 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휘둘려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예일이라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예일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부교재를 많이 풀어보는 공부보다는 내가 그 원리를 좀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일반을 지도하고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는 교과서를 좀 좋아합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가 정확히 많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가장 많이 교과서가 4권인데 그 4권에서 그 시중에서 많이 쓰는 일반 문제집 RPM이나 센이나 그런 유형물들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빨리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엔제 학교 기출 문제죠. 그래서 학교 기출 문제 좀 풀어보는데 사실 예일 친구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이거예요. 굳이 우리 학교는 뭐 학교 고난이도의 결도 없고 그리고 타 학교의 고난이도 문제를 굳이 풀어볼 필요성이 있냐라고 애들이 가장 많이 반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네 학교 기조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최소한 남의 학교에서 고난이도 문제도 너네 풀어봐야 연습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비교를 따지자면은 선정이나 대상 같은 고난이도 문제들이 사실 예일의 학교 시험 대비하는 데 가장 좀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일 학교 문제뿐만이 아닌 이제 은평구에는 10개 학교 이제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이제 베이스캠프 자랑인 총 편집자이까 저인 네, 이제 기출 고난도 분석까지 나가고요. 근데 이것까지에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을 좀 줄이고요. 양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올림포스죠. 네.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손수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제가 손수 제작하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자료기 때문에 함부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매 시험마다 제 손수 한 문제씩 좀 제작을 합니다. 적중률 100%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 문제를 다 바꾸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예일에서 가장 많이 바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출판이 가장 쉬운 기본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 여기 있는 문제들 사실 변형을 한다고 해봤자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실력을 좀 맡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거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보여줬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 가장 고난이도 문제, 여기서는 좀 변형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100%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기조로 바꿀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이제 예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믹싱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첨가시킬 때나 아니면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변형했을 때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소
최소한 4회 정도. 그러니까 문제수를 따지게 되면 한 80문제에서 60문제 정도는, 최소 60문제, 80문제는 제가 손수 변형하여서 아이들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에서 학교가 물어보는 것들 시야를 캐치한다는 취지로 조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성적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사실 원하는 결과값을 다 만족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상담을 좀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교무실에다 좀 두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쓰던 자료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과 상담한 저를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하고, 이제 시험 보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고쳐야 될 것들, 이제 하나하나 좀 상담하는 피드백지로 아이들과 좀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수학 자체가 예일에서 큰 기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대비해야지가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저렇게 뭐 잘 될 거다, 잘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이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좀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